자, 오늘은 이제 미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죠? 미수. 우리가 이제 기수라는 걸 배우고 미수라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수는 뭐예요? 자, 사람을 살해한 자. 이게 구성 요건이죠. 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구성 요건 요소를 완수한 거죠. 완수했으니까 뭐라고 불러? 다 완수했다 그래서 기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처벌하면 돼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써있는 대로. 근데 완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고의범의 실현 단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걸 알면 되니까. 자, 일단 수업 시간에 졸아요. 결의하죠? 아, 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도끼 사요, 안 사요? 사죠. 그 다음에 이제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애가 버둥버둥거리다가 사망합니다. 자, 우리가 그때 얘기한 거, 요게 기수입니다, 요게. 이게 기수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기술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변형 형태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게 예비, 미수예요, 미수. 여기. 그럼 미수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미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구성 요건에 어떤 사실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그랬어요. 구성 요건 해당성. 그렇죠?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해서 이 구성 요건 요소를 완수하면 기수, 완수 못하면 미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생각나세요? 예,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것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요 범죄 찍을 때 요게 실행의 착수예요. 그 다음에 요게 예비입니다. 범죄 외부적 준비행위 예비예요. 그러면 미수가 어떻게 되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수는 어떻게 됩니까? 살인 미수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살인 미수도 형법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렇게 돼 있고, 자, 미수는 고의범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랑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요게 들어가야 돼요. 실행의 착수. 그 다음에 기수랑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가 완수되지 말아야 돼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법성은 똑같아요. 기수랑. 책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공부할 때. 그럼 이제 고의는 우리가 배웠죠. 결과 안 나오는 거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럼 미수는 요게 핵심입니다. 실행의 착수. 자, 그러면 언제 실행의 착수라 했어요? 아까 배운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에 들어간다. 구성요건 해당성. 그리고 그걸 완수하면 기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이때가 실행의 착수입니다. 간단하죠. 이건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실이 구성요건에 들어간다. 구성요건 해당성. 근데 그 구성요건 요소를 완수하면 기수, 완수 못하면 미수니까 결국 실행의 착수라는 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가 실행의 착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강도죄 한번 볼까요? 강도죄는 조문이 어떻게 됐어요?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제로 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수는 언제야? 취득했을 때. 실행의 착수시는 폭행할 때. 그래서 어떤 A, B가 강도를 모의하고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이거 갖고는 강도 실행의 착수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강간죄 한번 볼까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거예요. 그럼 기수 시기는 언제요? 강제로 간음했을 때요. 간음이 뭐예요? 성기가 성기에 삽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할 때 기수입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요?
폭행 협박 시. 간단하죠, 뭐. 그래서 잠자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 정도 갖고는 실행의 착수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사기죄. 사기죄는 뭐예요? 자,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수야? 취득했을 때. 실행의 착수 시는 언제? 기망했을 때. 아주 간단하죠. 자, 요게 원래 이게 실행의 착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너무 늦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석으로 몰렸네요, 제가. 빠져나오지 못하겠네요. 절로 가려니까 좀 이상하고. 자, 여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실행의 착수인데, 그럼 살인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언제야? 도끼 들고 나 찍어야 돼. 도끼 들고 아직 걸어와. 아직은 아니에요. 나 찍을 때. 그럼 날이 여기 들어올 때 실행의 착수예요. 여기. 도끼 날라와. 아, 아직 예비 팍 가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낫을 들고 다가올 때 땡기는 거야. 그 다음에 절도죄. 절도죄가 뭐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거예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 그럼 절취가 뭐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배제해서 뺏어서 나한테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점유를 배제할 때 실행의 착수예요. 점유를 배제.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소매치기 하면 주머니에 꺼낼 때가 실행의 착수야. 그럼 여러분 소매치기 한번 당해보세요. 소매치기가 내 주머니 뒤지려고 여기 와. 지갑 빼려고. 그래도 아직 예비야. 기다려야 돼. 잡을 때 실행의 착수예요. 너무 늦죠. 그래서 물색하거나 밀접한 행위를 할 때 실행의 착수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법조문 갖고 따진다 그래서 이걸 형식적 객관설이라고 그래요. 단점이 뭘까요? 너무 늦어. 구성요건 요소로 완수하는 게 너무 늦어, 이런 때는.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보호법익에 직접적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바꿔요. 이게 직접적이라는 단어도 아주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이라는 건 두 번 동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가 절도 사건에서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손전등을 비춥니다. 그 다음에 차문을 열고 훔쳤어요. 그럼 언제 직접적 위험이야? 자, 손전등을 비추는 건 한 번 동작이 더 들어가야 돼요. 저기 있네? 그리고 문을 열어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이에요. 근데 손을, 자동차에 손 댔을 때는 어떻게 해? 열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직접적 위험이에요. 이 뉘앙스가 참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가 어떻게 해요? 자, 유리창을 비춰봤을 때, 손전등으로 비춰본 건 실행의 착수 인정 안 하고, 손잡이에 손 댈 때는 실행의 착수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어떻게 부르냐면 이걸 실질적 객관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게 직접적 위험. 그럼 요거는 어떤 비판이 있겠어요? 직접적이라는 게 애매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언제 직접적이냐? 애매해요. 내가 칼을 들었을 때, 찔를 때, 들어갔을 때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는 비판을 받는 거죠. 애매하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또 더 나가는 게 있어요. 간첩죄입니다. 자, 간첩죄 한번 볼게요. 간첩죄는 어떻게 냐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해야 돼요. 조문 갖고 하는 거 다 조문을 읽으셔야 돼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국가 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실행의 착수요? 국가 기밀을 탐지할 때쯤 돼야 돼요. 맞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근데 이게 미국 같으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미국은 간첩이 어떻게 와요? 외교관 신분으로 옵니다. 외교관으로 오기 때문에 그땐 몰라요. 국가 기밀을 탐지할 때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넘어오잖아요. 휴전선을 넘고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휴전선을 배낭 메고 넘어올 때 아직 국가 기밀 탐지했어요?
아니죠. 그럼 이 학설로 하면 아직 실행에 착수 아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휴전선 넘어오는데도 그 경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예비 단계야 기다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상륙시설 이렇게 합니다. 상륙할 때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서 그걸 뭐라 한다? 주관설이라고 그래요. 주관설. 그래서 간첩의 의사가 드러났을 때 범죄 의사가 드러날 때 실행에 착수 인정하는 게 주관설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비판이 있겠어요? 범죄는 생각에 의한 행동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생각만 갖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고 객관적 요소를 무시했다. 내가 만들면 그만이죠. 학습 3개 만들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2개를 결합하는 거야. 그 당사자의 범행 계획을 고려할 때, 보호법익에 직접적 위험이 생길 때, 이걸 개별적 객관설이라고 해요. 요거하고 범죄 계획을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주관설과 객관설을 결합해서 절충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학설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적용한 것만 기억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98%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행에 착수해요. 그럼 야간 주거침 절도죄 언제 실행에 착수해요? 야간 주거침. 간단해요. 그래서 이게 98%고 요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실행에 착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에 착수를 풀 때는 일단 제일 먼저 뭐라 확인한다? 구성 요건.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가 실행에 착수. 이 형식적 객관설. 그다음에 아니다. 직접적 위험이 있을 때 실적 객관설. 예외요. 절도라든가 살인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외를 잘 외우고 더 나간 게 간첩죄예요. 간첩죄는 주관설이에요. 범죄 의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소는 행위자의 범죄 계획을 고려해서 보호법에 직접적 위험이 있을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학설이고 여러분 시험 풀 때는 요 판례만 잘 기억하면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게 98%니까 나머지는 예외니까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요 정도가 미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예비 한번 해보겠습니다.